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 과연 코로나19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두 개 제약회사죠. 머크사와 화이자사가 먹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약사 발표는 좀 고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두 회사 다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개의 연구가 각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약을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머크에서 만든 몰루피라바라는 약은 증상 발현 5일 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 사망 확률을 50% 감소시킨다고 나오고 네. 파이저에서 만든 팍스로비드는 89%까지 감소시킨다라고 중간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서서 고위험군에서 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모두 이 약을 먹는 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시작이 되고 3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을 해야 되고 예. 몰루피라바 같은 경우도 5일 이내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되고 초기에 약을 복용해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들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증인 환자도 이걸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초기에는 대부분의 코로나19가 초기부터 중증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네.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이 돼서 이 고위험군에서 점점 진행하면서 중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5일에서 7일이 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 치료제를 초기에 복용을 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음.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경과한 뒤에 복용을 하게 되고 중증이 되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의 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를 하면 네. 중증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빠르게 복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영국의 네네. 경우에는 이 먹는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얼마 전에 승인을 했습니다. 좀 조건부로 승인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그런데 아직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미국 제약사 두 군데서 만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머크나 파이자 모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그 FDA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을 해서 승인을 얻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아마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를 연내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도 연내에 결정이 되고 나면 국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인 거군요. 네, 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사용 승인을 받아야 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출된 결과들로 유럽이나 또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도 내년 2월이면 선계약한 것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좀 발빠르게 한 40만 명분 정도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할 때 조금 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 선계약을 하는 것에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경구 치료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고위험군 환자한테 투여해서 지금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면 실제로 재택 치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실제 그 의료 체계가 대응하는 위중증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확실히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종식이 거의 됐잖아요.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크의 그 중간 결과를 보면은 이 임상 연구 자체가 4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에서 진행이 됐고 화이자 연구도 지금 1,20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이 네. 결과에 의거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처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효과가 우리가 그 임상 연구에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검증에는 이 부작용, 뭐 화이자나 머크사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먹고 나면 백신처럼 생각지 못한 좀 부작용이 나온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까? 예, 그 이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적은 수에서의 환자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희귀한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콩팥이나 간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신체의 그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께 투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음.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역시 치료제가 이득이 좀 더 크다고 보일 때 그때 이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또 이제 백신 접종은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구 치료제와 같은 치료제가 갖고 있는 역할과 백신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신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나 위중증 발생 효과를 줄이는 거에 비해서 결국 치료제는 감염된 사람한테 투여를 음. 하는 것인데 이 네. 감염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경구 치료제가 백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제로 예방의 기전으로 사용을 하고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치료제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